도무비누로 감았더니 머리가 덜 빠졌다고요? 근데 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가 미용하면서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고객분들을 정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요즘이 아니라 과거 몇 년 전부터 도브빈으로 감았더니 배수구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와우. 아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도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영상을 누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무조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존 예이! 샴푸가 두피에 자극적이었다거나 모발이 많이 끊어지던 분들이라면 도브 비누로 바꾼 뒤에 머리가 덜 빠졌다고 실제로 느낄 수 와우. 있어요. 다만 도브 비누가 모근을 꽉 붙잡거나 새로운 머리카락을 나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탈모 샴푸도 아닌 비누가 어떻게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덜 빠졌다고 느끼는 이유와 미국산 센서티브 바가 더 좋다는 이야기는 사실인지, 어떤 두피가 써볼 만한지 비교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말하는 머리 빠짐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성장 주기가 끝난 모근에서 빠지는 머리카락이 있고요. 염색이나 펌의 마찰로 손상돼서 중간에서부터 끊어지는 머리카락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배수구에 모인 머리카락을 보면서 둘 다 탈모라고 생각하죠. 제품을 바꾼 다음 날 머리카락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모낭이 도브비누를 보고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건 아닐 거예요. 그쵸? 감는 주기나 빗질 여부가 달라졌거나 감는 방법이 부드러워져서 끊어지는 모발이 줄었을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머리가 덜 빠졌다는 체감이 전부 착각이라는 뜻도 아니라는 거죠. 기존 샴푸에 두피가 당기고 가려웠던 분들은 바꾼 뒤에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하필 도브 비누일까요? 우리가 비누라고 부르지만 도브의 정식 명칭은 뷰티바입니다. 정통적인 고체 비누와 달리 비교적 순한 세정 성분과 지방산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씻기고 난 뒤에 막 미끄러우면 이거 덜 씻긴 거 아니야 싶지만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만든 제품 특성에서 오는 사용감이에요. 또 손에서 거품을 낸 뒤에 두피를 부드럽게 감았다면 머리카락 전체를 비볐던 것보다 마찰과 끊어짐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덜 빠졌다는 체감은 가능하지만 이유는 발모 효과보다 기존 자극과 끊어짐을 만드는 조건이 줄어든 쪽에 가까워요. 여기서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죠. 인도네시아산 말고 미국산 센서티브 바를 써야 효과가 좋다. 그런데 이 비교를 할 때 자주 섞이는 게 있어요. 제조국 차이와 오리지널 센서티브 제품의 차이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겁니다. 미국용 센서티브 바에는 향료와 산화 아연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아시아 일부 제품에는 산화 아연이 들어있으면서 세정 베이스도 조금씩 달라요. 향료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무향 센서티브 제품이 더 편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조국만 볼 게 아니라 같은 센서티브 제품끼리 비교를 해보고 실제로 성분표와 사용 후기, 내 두피 반응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럼 도브 센서티브 바가 가장 잘 맞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두피 질환이 없고 피지나 스타일링 제품 사용이 많지 않으면서 기존 샴푸에 두피가 당기고 가려웠던 분들은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루만 지나도 금방 떡이 지는 지성 두피나 왁스나 헤어 오일을 자주 사용하는 분, 그리고 떡비듬같이 끈적끈적한 비듬과 두피가 불구스름한 일들이 반복되는 분들은 주의해줘야 돼요. 순하게 느껴진다는 것과 두피에 피지와 잔여물을 충분히 씻어낸다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거든요. 머리가 길거나 손상된 모발이라면 두피 반응만 볼 게 아니라 이 머릿결도 같이 봐야 합니다. 두피는 편안해도 모발이 뻣뻣하고 엉킨다면 이 빗질할 때 또 밑에 부분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를 두피가 아닌 이 모발 중간 부분부터 끝부분에 사용을 해주세요. 도구 비누로 감을 때도 비누를 바로 머리카락에 직접 문지르지 말고 손에서 먼저 충분히 거품을 내고 나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거품을 두피에 나눠 올린 다음에 손가락 끝으로 이 피부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고 모발은 흘러내리는 거품으로 가볍게 씻은 뒤에 충분히 헹궈주시면 됩니다. 샴푸를 바로 끊기보다는 2, 3일 사용하고 샴푸 쓰면서 당김과 가려움이 줄었는지, 유분과 각질이 늘었는지를, 그리고 모발이 뻣뻣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두피와 모발의 반응을 함께 봐야 도구 비누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도구 비누로 바꾸면서 두피에 가해지는 자극이 줄고 머리를 감는 방법까지 부드러워졌다면 배수구에 보이는 머리카락이 전보다 줄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 비누는 탈모를 직접 치료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세정제가 내 두피에 맞지 않았던 경우 조금 더 편안한 세정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머리가 빠진다고 해서 모두 같은 두피 상태인 것은 아니에요. 샴푸를 하고 나면 두피가 당기고 건조하니까 이 가려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머리를 감았는데도 금방 떡지고 가르마 주변에 각질과 유분이 보이거나 정수리 냄새가 신경 쓰이는 사람도 있어요. 두피가 건조하고 자극받은 상태라면 순한 세정제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유분과 각질이 반복해서 쌓이는 상태라면 무조건 더 순한 제품으로 바꾸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일 사용하는 샴푸를 바꾸기 전에 두피에 남아있는 각질과 유분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상태인지도 확인해 봐야 해요. 샴푸가 일상적인 세정을 담당한다면 두피 스케일링은 샴푸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각질과 노폐물을 정돈하는 보조 관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도브 비누와 두피 스케일링 중에 어느 하나가 무조건 더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도브 비누는 두피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이는 방향이고, 두피 스케일링은 반복해서 쌓이는 각질과 유분을 따로 관리하는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내 두피가 샴푸 후에 당기고 건조하다면 조금 더 순한 세정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반대로 머리를 감아도 개운하지 않고 각질과 유분 냄새가 반복된다면 세정제 교체가 아닌 다른 관리가 필요한지를 봐야 해요. 그리고 가르마가 계속 넓어지거나 특정 부위가 동그랗게 비어 보이고 평소보다 많은 머리카락이 몇 주 이상 계속 빠진다면 비누나 샴푸, 스케일링 제품만 계속 바꿔볼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머리가 빠지는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도브 비누를 사용할지 결정할 때도 다른 사람의 후기나 제조국만 보기보다는 지금 내 두피에 필요한 것이 자극을 덜어주는 순한 세정인지, 아니면 반복해서 쌓이는 각질과 유분을 따로 정돈하는 관리인지부터 구분해 보세요. 무조건 순하게 감는 것도 무조건 강하게 씻어내는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내 두피가 필요로 하는 방향을 아는 것, 그게 머리 빠짐 관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